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이슈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많이 망가졌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G20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50년 석탄 발전 전면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세계 100여 개국에서 2030년까지 메탄 30%를 감축하겠다는 것에 서약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과 미래 보호에 힘쓰겠다고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청정기술 혁신 및 배치 가속화 행사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목표 중에 하나이고 관련된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란 것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ESG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과 조금 더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배출 1위부터 3위까지를 보면 중국, 미국, 인도 순입니다. 인구가 많고 제조업 기반의 국가가 탄소 배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도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이니 인구는 적은 편이지만 탄소 배출을 많은 편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당연 앞으로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만든 제품이 국경을 넘어갈 때 탄소 국경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2030년에 1.8조를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제조업 기업들이 100% 탄소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기업들은 할당된 탄소 배출량 기준이 있는데 A기업은 다 쓰지 않고 20% 정도 남았습니다. 반대로 B기업은 20% 초과해서 사용을 했다면 B기업은 A기업에게 탄소 배출권을 20%만큼 사와야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탄소 배출권은 거래가 활발하고 많은 기업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원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130조 달러가 탄소 중립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주요 국가들을 보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유럽연합, 핀란드, 캐나다, 중국 등이 있으며 탄소 중립 추진 계획도 국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면 좋을 탄소 배출권 ETF 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해외 모든 상품을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탄소 배출권 ETF 투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권은 일반 투자자의 접근을 막고 있어서 거래가 되지 않지만 유럽과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어 이에 따른 ETF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는 4개가 있고 미국에 상장된 ETF는 1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5개의 ETF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상장된 탄소 배출권 ETF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ETF 중 가장 빨리 상장된 ETF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이 2020년 7월 30일이고 총 자산 규모는 1.12빌리언 달러입니다. 총 보수는 연 0.79%이고 유럽과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2020년 7월 상장 이후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인데요. 유럽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21년 9월 30일로 2달도 안 된 상품이며 최근 국내에 다양한 ETF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366억 원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내에 상장된 탄소 배출권 투자 ETF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총 보수는 연 0.64%입니다. 2021년 9월 말 상장 후 주가 차트를 보면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하락했고 그 뒤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목 이름 뒤에 H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는 환율을 해지해준다는 이야기로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는 SOL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HIS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21년 9월 30일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ETF와 동일한 날에 상장했습니다. 총 자산 규모를 보면 183억 원이고 총 보수는 연 0.55%입니다. 2021년 9월 말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면 초기에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왔고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SOL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 총 자산 규모를 보면 96억 원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ETF 중에 자산 규모가 가장 적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총 보수는 연 0.55%입니다. 2021년 9월 말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ETF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는 다르지만 결국 유럽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차트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품 또한 이름에 H가 붙어 있으므로 환율을 방어해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ICE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 총 자산 규모를 보면 100억 원이며 총 보수는 연 0.50%로 오늘 소개드린 종목 중에 가장 적은 보수입니다. 2021년 9월 말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면 앞에서 소개드린 SOL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ETF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하락하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원으로 상장했는데 그 금액을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 탄소 배출권 ETF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에 상장된 KRBN인데요. 5개 종목 중 제일 먼저 상장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1.3조의 자산이 형성됐습니다. 총 보수는 이들 중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율이 있는데요. 환율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이고 해지된다는 것은 변동성이 작은 것입니다.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환율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해지 상품이 더 괜찮습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싶거나 달러 변동성만큼 수익에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노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RBN ETF와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계획을 보더라도 국내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등 자산을 분배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즘 추세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에 탄소 배출권 ETF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